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고 있는 이 속담은요, 사실 진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말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부통령 엘고어의 수상연설에 인용되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의회 연설에서 인용하기도 했고, 또 제 고등학교 시절 경제 선생님이셨던 정재만 선생님께서도 즐겨 쓰곤 했습니다.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멀리 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먼 곳에 닿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죠.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제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함께한 룸메이트이자 같이 부산, 청양, 괌, 파리, 런던, 로마, 베네치아, 그린델발트까지 여행 정말 많이 다녔네요. 제 고등학교 친구 김동호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구 친구 김동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그죠? 네, 맞죠.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한구의 주변 사람 중에서 주변 사람 맡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 김동호입니다. 사실 제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강획관입니다. 아무래도 거의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보니까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구는 알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감사원 시험 준비 중이라 감사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죠? 지금 네네. 2년째인데요. 사실 작년에 한번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도전 중입니다. 올해는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1화입니다. 김동호 씨 편, 김동호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첫 번째 코너, 인물탐구 9999입니다. 제가 동호 씨한테 9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인물탐구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면 동호 씨는 9999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99. 조금 민망해도 준비되셨을까요? 999. 네, 가겠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네, 제 이름은 김동호고요. 동력 동자에 하늘 호자를 써서 동쪽 하늘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뜻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족,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은? 저희 가족들은 저를 동도로라고 부르고요. 네. 제 대학 친구들은 저를 김동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기적의 수학자나 김대두 이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연은 조금 이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적 내 꿈은요? 경찰 소방관 CEO 대통령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지금 내 꿈은요? 감사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리오플, F1, 마늘.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 맹구, 게으름, 예의 없음. 맹구요. 네. 7번 문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죠, 역시. 8번째.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버리고 싶다. 뭘까요? 지금 가장 버리고 싶은 건 수험생활입니다. 네,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3가지 단어로 정의하면? 긍정, 이해, 기쁨.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탐구 9999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김동호 씨고 동력동자의 하늘 호자. 누가 맞습니다. 지어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으셨고, 동력 동자의 하늘호, 동쪽 하늘. 참 감사하고 또 어찌 보면은 네.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음. 아주 좀 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있고 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때 서울에 동호대교가 있는데 한자가 내 이름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요? 네. 아니 그게 네네. 동호대교가 서울에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같은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냥 동호대교라는 대교가 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그냥. 근데 동호대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귀에 박힐 때까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네네. 안 믿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아, 그쵸. 저희가 네. 강화고등학교에 나와서 네. 강화고등학교를 그쵸, 다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친구들이나 가족이 자주 부르는 별명. 가족은 동도로. 동도로. 네, 동도로. 이게 왜 동도로예요? 제 이름이 동호잖아요, 동호. 네네. 네, 뭐 동호를 뭐 빠르게 불렀나? 어쩌다가 동도로라고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애칭 개념으로 네. 그냥 동도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네.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느 순간 동도로라고 불리고 있더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사실 별명이라는 게 가족끼리 특히 그쵸. 가족끼리의 애칭은 사실 별거 아닌 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친구들은 김동호. 김을 왜 한 번 더 이게 붙이는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네. 이제 원래 그 옛날에 스마트폰 네. 처음 만들 때 이제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안드로이드에.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회원가입을 처음 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때 처음 안드로이드 회원가입을 하는데 성을 적고 이름을 적는 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성 적어놓으니까 내 성 김, 내 이름 김동호라고 했죠. 네네. 그랬더니 그거를 하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어떤 유튜브를 하나 저희끼리 만든 게 있었어요. 네네. 유튜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댓글을 원래 잘 안 달거든요, 유튜브에. 네네. 근데 처음 달아봤는데 댓글의 이름이 김동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아마 성에 김 적고 뭐 이름에 김동호 적어서 이렇게 된 거 같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다 김동호라고 부르더라고요. 뭔가 어감에 잘 붙네요. 김동호. 그래서 뭐 김동호 김동호라고 불리지 않고 김동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동호 씨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김동호라는 별명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대학교 프로젝트를 하다가 좀 발견이 돼서 김동호. 맞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별명은 알거든요. 기적의 수학자. 근데 동호 씨, 네. 학과가 뭐죠? 경영학과입니다. 그렇죠. 수학과가 아닌데 네. 왜 기적의 수학자인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긴데요. 네네. 고등학교 얘기를 하려면 이제 강화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살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강화고등학교가 이제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강화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학교가 맞아요. 그 90% 정도는 강화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이고 10% 정도는 인천 그 섬이 아닌 육지에 있는 학교에서 몇 명 추려서 이렇게 강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네, 맞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은 성적 순으로 그때 학교가 잘라가지고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 그죠.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미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미지가 강화도 있죠.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네. 뭐 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 친구들이 그중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아,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수학 시험을 가서 딱 쳤어요. 쳤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합니다. 29.4점이 나온 거예요. 소수점까지 기억을 하신 거예요? 29.4점. 29.4점. 29.4점이 나온 이후로 이제 애들이 아니 너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해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기적의 수학자라는 별명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아, 사실 이거 기적의 수학자. 그래서 마치 그 스타 강사들 홍보할 때 뭐 예를 들어 국어는 강연구 뭐 이런 식인데 수학은 김동호 이렇게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의 수학자 김동호 씨 만나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요것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두. 네. 사실 제가 동호 씨를 제 카톡에
대두라고 이렇게 저장을 아, 해서 진짜요? 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김동호 이렇게 써놨거든요. 동기 이렇게 강화라고 적어놨는데. 아 김동호 강화도 조금 네. 좀 그런데요? 아 근데 저는 다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아 그렇네. 네, 저는 뭐 저만의 기준이 네, 있으니까. 이거 듣는 분들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뭐 저는 기준이 있으니까 아무튼 네. 이게 대두라고 저장을 해뒀을 때가 있어요. 뭐 사실 네. 이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네. 해낭김 씨의 영원한 해낭김 씨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 친척분들하고 조금 네 이제 좀 머리가 큰 편입니다. 아 네, 머리에 또 네네 한 자신감이 있죠.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럼 좀 실례지만 네, 그 군대를 나오셨잖아요. 네. 모자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1호입니다. 사실 저도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58호를 썼어요. 아, 58호면은 큰 편 아닙니다. 왜 저는 58 평균 아닌가요, 평균? 아 이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동호 씨랑 짝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친구가 규환이었어요. 규환이가 야 형부야 나는 너가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호 옆에 딱 있으니까 머리 되게 작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동호는 머리가 크다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사진 찍을 때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고등학교 시절에 동호 씨와 더불어서 뭐랄까요 쌍벽을 잃었던 친구. 지환이요? 지환이도 한 머리 했었잖아요. 지환이도 한 머리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늦게서야 밝혀진 거지만 네. 늦게서도 아니죠. 제가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저는 뭐 딱 봐도 동호 씨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들이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가족끼리 있을 땐 동도로 그리고 대학 친구들끼리는 김김동호 그리고 제가 가장 익숙한 별명은 기적의 수학자와 김대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동호 씨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갈게요. 어릴 적 내 꿈이 굉장히 이건 사실 저도 몰랐는데 경찰, 소방관, CEO, 대통령 일단 경찰, 소방관부터 얘기를 하죠. 경찰, 소방관 몇 살 때 꿨던 꿈이에요? 이거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아마 남자 아이들이면 누구나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죠. 네. 어렸을 때는 꿈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뭐 대충 경찰 했다가 한 5년 했다가 5년 있다가 소방관 5년 하고 그다음에 나이 한 40대에서는 대통령 사고 싶다. 뭐 어렸을 때라 뭐 그랬던 꿈이 있습니다. 이게 관운, 감투 욕심이 좀 있었네요. 그건 아니고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 경찰차 타고 다니고 소방관들은 멋있죠. 또 소방차 타고 다니고 네.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지금까지 안 꾸고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뭐 꿈을 포기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경찰, 소방관을 꿈꾸지 않은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 그냥 그런 건 아니고 크면서 자연스럽게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기호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누구나 꿈이 많았듯이 네. 저도 꿈이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CEO 네, 이건 CEO. 제가 알기로는 동호 씨가 사실 비교적 최근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한 중학생쯤? 고등학생쯤?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경찰 소방관을 네네네. 꿈꿨고 네. 고등학년 때는 CEO. 네, 그렇죠. CEO는 왜요? 이게 처음은 누구나 아마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면 시장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빌 게이츠 자서전을 읽었어요. 맞아요. 저희 네네. 초등학생 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스티븐 잡스. 이런 인물들이 좀 각광을 받곤 그랬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빌 게이츠 같이 이런 멋있는 CEO가 돼야겠다. 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었죠. 어떤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돈이 많은 모습.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은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다음에 또 자신만의 회사를 만든다는 게 되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CEO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 사실상 그냥 돈이 많은 그러니까 CEO랑 네네. 부자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CEO가 부자인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죠. 네. 부자를 꿈꾼 건가요? CEO를 꿈꾼 건가요? 그때 저는 근데 빌 게이츠 자서전을 읽었었기 때문에 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굉장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꿈은 CEO라고 했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CEO란 말도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그때 꿈을 재벌장이라고 표현하고 다녔어요. 아, 네, 재벌.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꿈 적은 거 보면 재벌 회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조금 일찍 태어났다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 뭐 현대 정시호 회장, 그리고 동호기업의 김동호 회장이 그렇죠.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 꿈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꿈은 감사관이다. 네, 감사관입니다. 사실 저도 동호 씨랑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알고 지냈지만 이 감사관이라는 꿈을 꾼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아, 저 얼마 안 됐죠. 일단 그 감사관이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이 어떤 직원인지는 저도 그 아직 되지는 못해가지고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아마도 감사원에서 일을 하는 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직사회의 직원들이나 뭐 회계, 공직 관련된 그런 공공 회계를 다루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하필 그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뭐랄까요?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원래 CEO라는 게 원래 네. 뭐 정해져 있는 길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회사를 만들어서 또 회사를 잘 읽어서 그 CEO가 돼야 되는 거고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과를 갔지만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제 군대에서 고민이 많았죠. 군대에 가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네. 당직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는 나중에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알아보던 중에 감사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제가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회계가 그나마 좀 재미있고 또 실용적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회계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요즘은 세상이 네. 또 이제 직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감사관 한번 하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또 다른 직업과 흔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역하고 준비를 하게 됐죠. 네, 사실 제가 동호 씨가 감사관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느낀 게 감사관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유독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고등학교 때 네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고3 때 수능을 보고 이제 또 수시 쓰고 할 때 네네. 이제 그때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가고 싶은 대학을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게 저희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이렇게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와서 이제 네네. 감사관이 되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굉장히 제 뇌리에 크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생 때 동호 씨랑 저랑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충족 예언을 많이 얘기하곤 했어요. 아 대학 붙으려고 많이 했죠. 동호 씨가 이게 수시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실상 저한테는 좀 비교적 최근 저희 형구도 썼었고요. 네, 저도 쓴 대학이고요. 저도 썼었고 해가지고 이제 네. 경희대학교였죠. 아, 경희대학교. 그래서 네. 동호 씨가 나는 경희대가 흐른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 그때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자기한테는 뭐 어떤 DNA가 흐른다 아,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둘이 이제 열심히 추천하고 있죠.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었을 때 소풍? 네, 그때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에 버스에 이동 중일 때 경희대학교 수시 1차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버스 안이 굉장히 숙연해졌다. 그렇죠. 저희 반에는 한 명도 합격자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에서 붙은 애들 있나? 저희 동기 중에는 없죠. 아. 경희대 진학한 친구가. 아무튼 서로
서로 만족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네.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죠. 감사합니다. 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사실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적의 수학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회계를 하는 감사원을 꿈꾸게 됐어요. 사실 좀 수학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긴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 수학자라는 얘기를 많이 네. 듣다 보니까 네. 오히려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곤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회계라는 게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네. 물론 회계라는 그 과목은 어렵지만 네.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근데 리버풀, F1, 마늘 이렇게 세 가지 골라주셨는데 축구팀 리버풀 그리고 음식 마늘 이거 좋아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F1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F1은 조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첫 번째 리버풀 FC를 좋아한다. 네, 리버풀 FC는 이제 김동호 씨가 사랑에 맞지 않죠? 사랑에 맞지 않죠. 저희 또 리버풀 안필드 직접 직관 갔다 왔었고 네. 리버풀을 좋아하게 된 거는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뭐 어쨌든 그때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그날 눈이 일찍 떠졌어요. 웬일로. TV를 틀었는데 스포츠 채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리버풀과 도르트문트의 유로파리그 8강전이었습니다. 1차전 아니고 2차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2차전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리버풀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이라는 팀이 이제 축구를 그때 보고는 있었으니까 어떤 팀이라는 건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네. 항상 이제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순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팀이었죠. 네. 그때는 지금은 다르지만 네네. 그때는 그래서 역시 리버풀이 딱 틀었더니 지고 있는 거예요. 도르트문트한테 3대1로. 근데 이제 딱 TV를 튼 그 순간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였어요, 그게. 네. 근데 이제 리버풀이 역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3대2, 3대3, 4대3. 3대 그렇게, 2에서 3대 3까지. 네. 네. 그거를 처음 본 순간 이제 이 팀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네. 열정이 있다. 네. 그때 또 고등학교 열정 넘치는 열정 남자였기 때문에. 열정 남자, 네네. 열혈 남자였죠. 열혈 네. 남자, 열정 남자였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한 팀, 낭만이 낭만이 있는 팀, 리버풀. 그때부터 아마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처음에 안필드의 기적이었죠. 맞죠. 네. 근데 사실 리버풀을 저희가 함께했던 고등학생 때 네네. 점심시간에 그때는 네이버에서 EPL 하이라이트를 서비스하던 시기였는데 맞죠. 그때 사실 그 시기에 리버풀이 우승을 못하는 팀이다. 네. 내지는 리중딱. 리버풀은 동해권의 딱이야. 그래서 저하고 많은 친구들이 동호 씨를 놀리곤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좀 리버풀이 팬이 된 게 네네. 후회가 되진 않았는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열정, 낭만 네. 이 두 가지가 가득한 클럽이니까. 음. 여러분 리버풀 팬 하시면 근데 사실 저도 동호 씨가 리버풀 굉장히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호 씨하고 저가 2023년 1월에 영국에 갔죠. 네, 맞아요. 리버풀에 실제로 갔었죠. 리버풀에 가서 안필드에 가서 첼시와의 경기를 봤는데 제가 아직 한이 좀 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동호 씨가 안필드에 가서 리버풀이 골 넣어서 그 엄청 환호하는 그 분위기를 못 느낀 게 저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거짓말치지 마세요. 본인이 네네. 본인이 골 넣은 거 못 봐서 아쉬운 게 아니고. 맞아요. 아니 저는 그 티켓 값이 되게 비쌌어요. 비쌌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호스피탈리티라고 해서 호스피탈리티. 패키지로 가서 더더욱 많은 지출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저는 네. 일단 안필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좋았는데 네. 같이 간 형구는 네. 솔직히 리버풀 팬은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팀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버풀 안필드까지 갔는데 이제 골을 못 본 거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골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쉽지만 어쨌든 안필드 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또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리버풀의 골키퍼가 알리송 네, 알리송이죠. 선수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라인업을 보니까 13번 맞나요? 지금 1번입니다. 1번. 그때도 1번이었을 텐데요. 아무튼 그때 13번이었어요 그때. 아닙니다. 카리우스가 있었을 때
1번이 카리오스고 네. 13번이 알리송이었는데 카리오스가 그 레알 마드리드전 그 실수 맞아. 네. 그 골키퍼죠. 이후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알리송 1번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경기 라인업을 딱 보는데 베커라는 골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야 알리송 안 나오고 베커가 나오네 했더니 동호가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형구야 알리송 베커야. 알리송과 베커가 아니라 그 알리송 베케르라고도 하는데 네네. 예, 등의 백네임이 A. 베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리송 베커인데 이제 형구가 네네. A. 베커를 보고 이제 베커네. 알리송 어디 갔어? 그래서 그때 버스에서 그랬었죠. 어마어마하게 어이없어했던 동욱씨 표정을 알고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 안필드에 갔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네. 만족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사실- 성덕이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다음에는 네. 가서 안필드에서 또 리버풀 승리의 열기. 아, 그리고 또 사실 스포츠가 이기고 딱 나왔을 때 그 분위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희열이 있죠. 이겼을 때. 이게 사실 K리그뿐만 아니라 뭐 야구도 그렇고 어떤 스포츠든 다 비슷한데 나중에 그 현재 열기를 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1 얘기하기 전에 마늘 얘기부터 할게요. 아니 근데 제가 마늘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전에 그 영국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네. 그렇게 마늘 요리를 찾았잖아요. 그랬나? 그리고 청양에 가서 네. 마늘을 한 움큼 사자고 했어요. 그때 청양에 같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네네. 시골집이 있어요.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마늘 그렇죠. 먹으면서 생마늘 네네네. 필요하죠. 근데 마늘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마늘은 제가 생마늘은 네. 고등학교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생마늘을 엄마가 몇 개 줘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생마늘의 매력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음. 어쨌든 좋아하는 거는 좀 됐는데 이제 요즘에 마늘을 진짜 엄청 먹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 수험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그냥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마늘장아찌도 또 막 먹기도 하고 그냥 마늘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뭐 갈릭 소스부터 시작해서 네. 갈릭 버터구이 요즘 어쨌든 매 끼니 때마다 마늘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지금 제 자취방에서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호 씨 온다고 해서 소불고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호 씨가 보자마자 마늘 없냐. 아쉽게도 제가 마늘을 안 사와가지고 까먹고. 그 알싸한 맛이 스트레스 해소에 적용입니다. 이게 마늘을 좋아하는 네. 게 수험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매운맛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또 풀고 싶으면. 네네. 근데 요즘 또 집이랑 독서실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좀 푸는 걸 마늘로 풀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마늘을 엄청 막 흡입을 하는 동호 씨를 보고 네. 사람 되려고 그렇게 먹고 있냐. 저희 엄마도 네. 마늘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 둘이 같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동호 씨가 제 집들이 오는 날이기도 해서 동호 씨 어머님께서 또 꽃집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꽃집에서 가지고 오신 화분 악뮤뮤. 악뮤. 악뮤무가 아니라 악뮤. 악무입니다. 악무요. 악무. 네. 악무. 악무입니다. 한 4번째 듣는데 어머니 근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관리할게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생소합니다. F1. 네. 이거 포뮬러 1 맞죠? 네, 맞습니다. 포뮬러 1 F1 맞고요. 이것도 요즘 네네. 굉장히 꽂힌 건데 그 넷플릭스에 분노의 질주라는 F1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영화 말고요.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F1이. 어떤 그- 부분이 재밌어요? 속도와 스피드 그리고 또 그 F1 카라는 그 남자의 호승심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과 투쟁, 스피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이 굉장히 흡입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본 순간 계속 보게 됐고 빠져들게 됐고 네. 지금 요즘 점심 저녁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F1 다큐멘터리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네 한 달?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머릿속에 빡 떠올라서 네. 굉장히 꽂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리버풀만을 이거는 제가 아는 이야기인데 F1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사실 식사를 하면서 F1에 대한 뭐 F1 관련 영상도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동원 씨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특히 가속 구간에서 열어주는 그게 뭐죠? 그 아까 밥 먹으면서 이제 형들을 F1에 꼬드기려고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F1 중에 그 이제 뒤에 F1 차의 뒤에 보면은 그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테일윈드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DR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DRS. 네, DRS의 플레이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테일윈드 부분이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혀 있다가 DRS를 키면 이렇게 벌어져요. 열린다고 할 수 있겠죠. 여느 순간 이제 가속도가 확 붙으면서 20-30km를 갑자기 팍 치고 나가는데 그때 그 추월하는 그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김동훈 씨가 F1에 굉장히 빠져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강현구의 주변 사람, 리버풀과 마늘, 그리고 F1을 사랑하는 김동호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팟캐스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들을 게 없다 카더라. 그냥 듣는 거나 잘 듣고 댕기라. 아버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 강현구의 주변 사람이다.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소꿉친구면서 같은 반인 미란이와 놀이공원에 놀러왔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 그 장면에 정신을 빼앗긴 난 다른 한 패가 등 뒤에서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강영구의 주변 사람의 섭외당해 있었다. 강영구의 주변 사람! 여러분은 지금 강현구의 주변 사람 감사관을 꿈꾸는 김동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6번째 질문할 차례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거 3가지를 맹류, 맹구, 그리고 게으름, 예의 없음 이렇게 3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일단 리버풀과 관련된 얘기겠죠? 맹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거 3가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얼마나 싫어하길래 극도로 이렇게 싫어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리버풀의 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는 편이죠. 그래서 그냥 뭐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리버풀의 반대급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리버풀 FC의 진심이다. 리버풀을 좋아한다는 거죠. 맨유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리버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질문지를 먼저 드려요.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작성을 부탁드리는데 이게 사실 일주일 정도 줬는데 메뉴를 딱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김동호 씨가 저는 메뉴 팬들을 존중합니다. 축구를 굉장히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게으름을 좀 싫어한다. 게으름. 좀 본인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또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9시에 보통 시작하려 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시작하고 그 전에 수영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 또 수영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수영을 가는데 이제 월수금을 수영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침 수영 8시부터 시작이라 가려면은 그 전에 일어나서 이제 옷도 챙기고 수영복도 챙기고 해서 수영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평상시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참 그래가지고 30분 땡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맨날 동호야 일어나자. 내일은 수영해야지.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가는 거 월수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갈까 말까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수영을 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게으른 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데도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머리를 쓰니까요. 네네. 네.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작년에 느껴서 이번에 마침 또 고맙게도 수영장이 블루동에 생겨서 수영장 가려고 하는데 네. 아침마다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반에 못 일어나고 8시에 눈 떴을 때 그 수영이 이미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거 오늘은 글렀구나. 아이고 동훈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자. 매번 말을 먹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동호 씨가 그렇게 게으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제가 인천 생활할 때 검단사거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네네네. 놀곤 했잖아요. 그쵸. 그때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하루 일과를 좀 물어보곤 했는데 네네. 그때 딱 들었을 때 되게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네네. 요즘 일과 네, 요즘 일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수금에는 수영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노력을 한다. 가고 싶은데 이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 어쨌든. 그래서 수영을 아침에 가려고 하고 네. 수영을 갔다 오면은 이제 한 8시부터 8시 50분까지가 수영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8시 50분에 수영을 마치고 조금 일찍 마쳐요. 한 45분쯤. 45분쯤 맞춰서 샤워하고 나오면 이제 한 9시 됩니다. 네. 근데 또 9시에 나와서 독서실까지 가는 거리가 한 5분이 있기 때문에 5분 거리예요. 수영장이랑 독서실이요. 되게 가깝네요. 네, 그래서 9시 5분에 독서실 도착해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까지 점심 먹고 이제 그때 F1을 보죠. 점심 먹으면서. 네. 밥 반찬이 그렇죠. 밥 반찬이 이제 F1인 그런 느낌. 요즘은 F1. 요즘은 F1.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냥 유튜브. 유튜브. 네. 침착맨. 침착맨 재밌죠. 네. 네, 점심 식사하시고. 네, 점심 먹고 그다음에 6시까지 또 공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서 씻고 자는 그런 생활이죠. 네.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실 아마 게으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본인이 수영을 가겠다. 근데 그렇죠. 수영에 가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 좀 뭔가 나태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네, 일단 그렇다는 점. 세 번째는 예의 없음을 예의 싫어하는. 없음. 이건 사실 근데 모두가 싫어할 것 같아요. 예의가 모두가 그렇죠 싫어하는 거죠. 근데 뭐 예의 없음을 싫어하는 거 세 가지에 꼽을 정도의 무슨 에피소드나 계기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예의 없음은 원래 그 싫어하는 거 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요즘에 최근에 또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즘. 한국 축구. 한국 축구에 아이고,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예의를 차리고 또 존중을 갖추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적게 됐습니다. 예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예의가 없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사태를 보면서 네. 이제 또 예의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의, 존중, 리스펙트. 네, 리스펙트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강인 선수 좋아하고요. 손흥민 선수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나라 퀴즈쇼가 아닌 강인구 주변 사람을 함께하고 만나보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로 김동호 씨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게으름, 그리고 이강인 씨. 네. 예의 없음을. 네, 누구나 친구잖아요. 저희도 친구끼리도 그렇죠. 예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렇죠. 네. 또 회사를 가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서로 간에 존중. 네. 또 팀장님이면 팀장님께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렇죠. 권한도 인정을 해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예의 있이 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것 리버풀, F1, 마늘. 그리고 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게으름, 예의 없음. 이렇게 3가지씩 뽑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노잼. 이기네요. 근데 사실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가족 안 중요하십니까? 소중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가영구 씨도 분명히 이런 질문 받으면 가족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뭐 가족 다 소중하죠. 근데 이제 다 소중한데. 다 소중하죠, 가족도. 그럼 뭐가 소중하죠, 씨?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호 씨가 제가 알기로는 네. 장남이고 네 맞죠. 이게 여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여동생이 있습니다. 뭐 일단 가족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아 네 저희 가족 구성원은 네.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 가족이고요. 네 단란한 편이고 화목합니다. 네 화목한 편입니다. 아, 네. 네. 사실 저는 그 동호 씨 여동생분은 졸업식 때 한번 뵀던 것 같고 아 맞죠 맞죠. 어머님은 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네네네네. 꽃 살 일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또 이제 동호님 어머님 피오나 플라워 네. 블로동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쵸 그쵸. 아, 요 얘기를 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 동호 씨가 네. 어머니랑 같이 그 꽃을 떼러 꽃시장. 네, 꽃시장을 꽃시장에 가끔 가죠. 반포 고속터미널 그쪽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제 꽃을 사려면 꽃시장에 도매시장에 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저희는 강남 고터에 있는 꽃시장을 가는데요. 그 꽃시장이 밤 11시 반부터 열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고 새벽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종종 어머니 따라서 도와드리려고 가죠. 근데 이제 수험 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좀 그 빈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가끔 요즘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족이 굉장히 단란하고 사이좋다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하고 좀 네. 친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저는 굉장히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음. 다른 물론 가족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빠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버지랑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오늘인데요? 오늘요? 네. 아, 오늘 네. 오늘 어떻게? 오늘이 토요일인데 네네. 이제 또 토요일은 6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을 때 또 점심 식사 같이 하니까 집에서 네. 그때 점심 식사 때 같이 또 있었고요. 크게 시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물론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네네. 어렵긴 하지만 네, 식사 때 같이 얼굴 보고 또 그러면은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또 동호 씨가 자주 하는 네. 말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아,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부모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김동호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동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동생이요. 동생이 여동생인데 몇 살 어린 여동생이죠? 동생이랑 저랑 2살 차이 납니다. 동생이 01년생이고요. 네네. 네, 저랑 2살 차이가 납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 동호 여동생분께서 현재 워킹홀리데이를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간지 아마 한 작년 6월에 갔으니까 지금 한 8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생이랑 좀 사이가 원래 좋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 그쵸. 네. 그 동생분께서 동호를 어떻게 네, 생각할지는. 쌍방향이 아니라 이게 일방향이랄 수 있다는 점. 저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친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떨어져 생활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8개월이면 조금 됐다고 할 수 있죠. 보고 싶지는 않은지. 글쎄요. 아, 글쎄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 알 수 있는 건강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은 수험 생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험 생활. 네. 지금 2년째 하는 게 아니라 2년 차죠? 그렇죠. 이제 1년 사실 작년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횟수로는. 네, 이제 2년 차니까요. 어때요? 그 좀 수업 얘기 조금 아프더라도 수업 얘기를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처음 했었죠. 네네. 네, 이제 호기롭게 도전했죠. 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7월이었거든요. 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6개월 정도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했지만 이제 1차 시험에서 와장창 이제 무너지고 지금 다시 2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시험 봤을 때 느낌과 네. 결과를 받아봤을 때 느낌이 조금 본인 인생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인상적인. 네, 네. 그렇죠. 인상적이죠.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초시잖아요. 네, 출시였죠. 글쎄요, 맨 처음에 시험 보러 갈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군대도 하루 지나기
전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네. 그 시험 보러 왔을 때도 그냥 시험 보러 왔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이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건 느껴보지 못했고 그냥 시험이다.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였죠. 그리고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요. 결과 근데 시험을 쳐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느낌이 처음에 보고 나서 들었어요. 아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게.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아 근데 붙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건 나쁘지 않게 네, 봤다는 나쁘지 느낌이에요. 않았죠. 그쵸? 이제 까보니까는 이제 결과가 조금 아쉬운 결순이었으니까 네. 아깝죠. 아깝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음가짐이 작년에 처음으로 준비했을 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지금은 작년을 어쨌든 겪어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시험장에 갔다 왔다는 그 경험? 네. 그 경험에서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요즘 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작년에 비해 부족한 점이 또 올해 보이고 아, 네. 그 부족한 점을 보면서 아 작년에 떨어질만 했구나. 아. 올해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버리고 싶은 것 수험 생활. 올해 네. 꼭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호 씨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제가 동호 씨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수험생활 꼭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슉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달려오기 위해서 9번째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3가지 단어로 정의하면은 해서 긍정, 이해, 기쁨 이렇게 3가지로 뽑아주셨는데 긍정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네. 동호 씨가 고등학생 때 긍정맨이었잖아요. 네, 긍정맨이었죠. 아 저는 동호 씨랑 몇 년 정도 알고 지냈죠? 거의 7년 8년 알고 지냈는데 그렇죠. 동호 씨가 화낸 적이 손에 꼽아요. 진짜 5손가락까지 안 가고 3손가락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에피소드? 동호 씨가 중학생 때 혼났는데 네. 동호 씨가 선생님이 야 너 근데 왜 웃어? 선생님 전 웃상인데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네네. 이게 그때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네. 2학년이 3학년이 잘 기억나는데 아마 3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네. 3학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떠들다가 이제 선생님께 불려가가지고 이제 혼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혼나는 상황이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제 혼나는 상황이니까 또 분위기도 좀 무겁고 하잖아요. 그 상황이니까 이제 저도 좀 혼나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움츠려 있고 그쵸. 좀 그런 주눅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왜 웃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때 우울해가지고 네. 저는 절대 웃고 있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네. 굉장히 지금 혼나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네. 정말 절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상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넘어가 주시더라고. 다행히 저희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 동호 씨가 상당히 웃상이 맞고요. 사실 저도 동호 씨가 화낸 적을 본 적은 있지만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기숙생활 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험생활 하면서 긍정의 기운을 좀 많이 전달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 긍정의 네. 미소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담아보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해. 네, 이해. 아 사실 동호 씨가 이해심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네. 아냐면 동호 씨가 저랑 같이 여행을 다녀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저는 사실 동호 씨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여행 같이 가면 재미는 있어도 편안하진 않아요. 제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근데- 업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동호 씨가 네,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네.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일과 런던으로 돌아와서 어. 그 포르투갈 음식 하는 곳에 갔어요. 네. 멕시코 그쪽. 멕시코. 그때 동호 네. 씨가 자기는 흑맥주가 좋아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저는 너 흑맥주 좋아? 나는 흑맥주 별로던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호 씨가 흑맥주를 딱 마시더니 형과 그럴 때는 그냥 맛있겠네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사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너 티야 이 정도인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맥주 마시면서 네네. 맥주 좋아. 아 난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또 답을 내리고 상대방의 답을 바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사실 동호 씨 때문에 바뀐 게 좀 많아요. 이것도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초콜릿을 산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되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무례하게 돈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점원분께서 학생이 돈을 굉장히 멋지게 건네준다라고 돌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 멋있구나 해서 한동안 계속 그렇게 돈을 줬거든요. 보다 못한 동호 씨가 할 말은 해야겠다. 할 말은 한다. 돈까골라 딱 해서 형과 너 그거 되게 무례해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근데 이런 저와 함께 또 네.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야 형과 동호한테 잘해라. 왜요? 동호가 얼마나 내가 봤을 때는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해심이 있다. 저 이거 완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 요거는 뭐예요? 기쁨? 기쁨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를 이 문장,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긍정 이해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는 키워드고 기쁨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쁘게 사는 게 인생 살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요새 지금 나의 기쁨, 난 이걸 보면 요즘 좀 기쁨을 느낀다 하는 게 있을까요? F1. F1은 그냥 취미의 영역이고요. 네. 기쁜 거는 역시 아무래도 감사원에 합격하는 게 합격하는 게 기쁨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이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해서 뭐 물론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또 갈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 하는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네. 그 정답을 꼭 잡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에 제일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가장 기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코너 인물탐구 9999 만나보셨습니다. 어떤가요? 동호 씨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 코너 가볼게요. 이건 세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기쁨과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대표했으면 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지금 즉석에서 지금? 네, 나 이걸로 기억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고 싶다. 저는 일단은 남들한테 기억이 된다면 네.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네,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네, 보고 있으면은 행복하고 나까지도 그 행복이 같이 저염되는 것 같다. 네. 행복이 옮겨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은 책임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하나로 잡자면 그냥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에 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괜찮다라는 게 타인이 동호 씨를 보고 이 아, 사람 그렇죠, 괜찮은 그렇죠. 사람이다. 누구-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책임감을 어디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책임감은 그냥 예를 들면 뭐 말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할 때라던가 네. 그럴 때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친구는 분명히 허투루 듣지 않고 책임감 있게 해준다. 그런 평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갖고 싶고 네. 또 남들이 저를 얘기해줄 때 그런 사람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세 개를 합쳐서 그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꼭 수험생활 청산하셔서 네. 사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동호 씨는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행복한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할 일 하시면서 네.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사실 동호 씨랑 저랑 굉장히 많이 보고 이제 좀 가끔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보고 있고요. 근데 가끔 보는 동호 씨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더 해도 되는데 동호 씨가 9시 30분에 축구 봐야 된다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이나 또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마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형구한테 초청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 집들이랑 겸해서 이렇게 가형구의 주변 사람들 이 형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네. 라디오 팟캐스트에 오게 됐는데요. 네, 형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나운서 일이라던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들 다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둘 다 열심히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김동호 씨 만나봤습니다. 김동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고등학교 친구 김동호였습니다. 하는 분들께서는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현구 이쪽으로 DM이나 유튜브 댓글, DM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추후에 연락을 통해서 참여 부탁을 섭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제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